안녕하세요,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. 자, 오늘 신형 볼보 S90과 XC90 출시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 요즘에 볼보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아주 시의적절한 가격으로 아주 시의적절한 옵션까지 포함해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.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,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둘러볼 차는 여기 XC90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적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차잖아요.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은 차 디자인, 한결 깔끔해진 인상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? 앞에 인상 같은 것들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당연히 이 그릴 같은 디자인일 테고, 빗살무늬 들어간 게 처음엔 좀 어색해 보이다가 다시 금세 예뻐 보여요. 이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BMW X3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 빗살무늬가 볼보에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인다는 거, 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, 이게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긴 한데 이 헤드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변을 이루는 판형까지도 전부 다 디자인을 많이 바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차 느낌이 물씬합니다. 전반적인 디자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완전 신차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살펴볼 거는 이 안쪽의 그래픽일 텐데, 이 그래픽이 토레망치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좀 굵게 볼드한 이미지로 들어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추세 같은 것들은 입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넣어놔야지 신차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지금 출시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꿀 수 없어서 그런 입체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을 이런 그래픽으로 많이 만회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반면에 요즘 추세랑 좀 다른 거는 이 범퍼 디자인은 예전보다 입체감을 많이 줄이면서 오히려 되게 단정해졌거든요. 이게 다른 흐름들과 좀 반전을 이루면서 의외로 볼보안의 색채를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되게 단정해 보이고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을 것만 같은, 내가 볼보를 고르면은 뭔가 오래 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. 근데 옆모습은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변한 점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바로 뒷모습으로 넘어가가지고 달라진 점만 또 체크를 해보자면은, 뒷모습 변화 크지 않지만 핵심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완성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리어 램프 부분인데 리어 램프 뭔가 좀 달라졌죠. 전반적인 형상도 똑같은데 이 겉에 스모킹 처리한 게 약간 달라졌어요. 그래서 뭔가 더 시크해 보이긴 해. 오히려 요즘에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클리어 형태로 가는 게 유행인데 볼보는 약간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좀 독특하고, 이런 차체 색깔이나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에 딱 반전되는 듯한 느낌을 이런 작은 효과만으로 줄 수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. 확실히 좀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이 90 클러스터 전반적인 디자인 변화가 XC90과 S90의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이 S90은 조금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. S90은 아무래도 겨냥하는 타겟 시장 자체가 이 동아시아 쪽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.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주력 시장 중에 하나라서 이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 2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. 그래서 X90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리고 S90은 뭐니 해도 이렇게 중후한 색깔일 경우에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색깔 변화만인데 좀 신차 같은 느낌이 들고, 이 앞모습 변화 같은 것들은 XC90이랑 완전 똑같은 방향인데 조금 더 날렵한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훨씬 더 이전보다 좀 신선한 느낌, 그리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딱 드러난다는 거죠. 변화의 폭은 완전히 똑같아요. 램프 디자인도 완전히 똑같고, 뭐 그릴, 그리고 조금 더 단정해진 범퍼 디자인까지 XC90과 완전히 똑같은 결을 유지합니다. 그리고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변한 점은 없고, 근데 이 S90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 변화가 좀 큽니다. 뒷모습 변화를 보시자면은 예전에 S90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변화점들을 이 리어램프 디자인 변화만으로 완전히 싹 걷어냈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리어램프 형상이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요즘 차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SUV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리어램프 디자인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토르의 망치, 저 앞모습과의 통일감을 이루는 리어램프 그래픽으로 바뀌면서 한결 무게감을 덜어내고 이 세단에 걸맞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. 이 볼보가 S90이라는 게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무게감을 예전에는 많이 줬었던 디자인을 선택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오너 드리븐의 차로서 조금 색채를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을 이 뒷모습에서도 확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그 무게감을 덜어내다 보니까 이 차의 원래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랑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90 클러스터의 변화는 이 실내 변화에 생각보다 꽤 많은 중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
변화 포인트가 XC90이나 S90이나 거의 완전히 똑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S90 실내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레이아웃이 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비슷한데 이 앞에 화면이 11.2인치로 커진 거, 그러면서 옆에 송풍구가 조금 뭉툭했던 게 길어진 거. 근데 이거 좀 화면이 웃기지 않습니까? 화면이 커지면서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. 약간 원래 디자인 기조를 좀 해치는 것 같고 좀 통일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화면이 커졌다는 걸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긴 하겠죠. 여전히 세로 화면인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, 이 아래 센터 터널의 레이아웃도 약간 바뀌었습니다. 예전과 같이 이렇게 컵홀더 커버는 예쁘게 딱 막을 수 있도록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위치는 똑같은데, 이 핸드폰 충전 위치를 이 앞으로 옮겨놨습니다.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해진 거. 그래서 예전의 디자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활용성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제가 이번에 바뀌면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사실 볼보 디자인 같은 거 바뀌는 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인치수 키우고 인포테인먼트 구성 같은 것들 싹 뜯어 고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웨일 브라우저를 넣어 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. 눌러볼게요. 벌써 뜨네.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, 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세로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.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요번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것들, 경기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아까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가로 화면이 아니고 여기 숏폼 같은 것들 볼 때 이 화면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차 안에서 할 일 없이 기다릴 때 이렇게 쇼츠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는 거,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번에 픽셀 밀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화질 자체도 좋아졌거든요. 지금 볼 때 이런 터치감이나 이 속도감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P의 처리 속도,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것들 충분히 괜찮아가지고 이 안에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하게도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지원을 하고요.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런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수 있는 OT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이 화면 같은 거 조금 더 신기술을 넣어가지고 가로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들거나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들긴 합니다. 뭐 그 이외의 실내 변화점들은 사실 없어요. 여전히 뭐 1400W 정도 되는 출력을 내는 바월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여전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, 뭐 실내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의 변화를 거쳤을 뿐이지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스럽고 앉아있을 때 거실 같은 느낌을 주는 볼보 실내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두 차의 가격 그리고 파워트레인 구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실 이 S90과 XC90의 변화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바뀌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. 이 구성 측면에서 조금 더 완벽해졌으면 좋겠다,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, 일단 파워트레인 구성 같은 것들을 보시자면은 이 XC90 같은 경우에는 B6와 T8 두 가지로 출시를 합니다. 그리고 S90 같은 경우에는 B5와 T8으로 두 가지를 출시하고요.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파워트레인 구성을 조금 더 단촐하게 한 건데, 이게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집니다. XC90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가격이 8,800만 원대 초반이고요. S90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6,50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. 여러분들 볼보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이제는 모두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가치를 좀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가격 정책을 보면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 부숴버립니다. 볼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적절하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전 가격 대비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,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가격표가 크게 높지 않으면서 이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주고 있는데, 이 파워트레인의 출력 자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. 일단 S90에 들어가 있는 B5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. XC90에 들어가 있는 B6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. 둘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고요. 이 최상위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T8 같은 경우에는 400마력대 중반 출력을 내면서 전반적인 이 볼보 플래그십의 가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결정적으로 XC90이 오늘의 조금 더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정말 파격적인 옵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. XC90 사람들이 다 만족했어요. 차 적당히 크고 실내 공간 넓고 풍요로운 옵션들도
충분했었는데 딱 하나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다는 거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이 XC90 중간 트림, 이 B6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옵션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은 9,990만 원. 그러니까 1억 원이 안 되는 수입 대형 SUV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거,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쌍수 벌려 환영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이번에 볼보가 보여준 이 90 클러스터의 방향성은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측면이지만 조그마한 변화로도 사람들의 만족감을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거듭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볼보가 요즘에 참 일을 잘한다고 느껴지는데, 여러분들은 이 새로 출시한 90 클러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시승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